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올해를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시간이 정말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변화라든가 또는 이제 대책들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세금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전략을 수정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기존 주택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2022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들,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에 대한 그런 전망 함께 만나보는 시간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2022년에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들을 함께 오늘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공약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크게 한번 개편되거나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 공약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뭐 규제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그리고 또한 이제 실질적인 그런 완화의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이슈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 지대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과 경고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너무 저금리였던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상향되는 모습들 내년도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금리적인 부분에서 2%까지 올리겠다라는 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내년에도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지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수세라든가 부동산의 그런 수요에 있어서 급격적인 그런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금리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자, 금리보다는 대출 규제가 조금 더 시장에 와닿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가계부채 총량으로 인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현재 막혀 있는 부분들이지만 내년 되면은 이제 총량이 풀리니까 대출이 잘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DSR 2단계가 조금 더 빨리 시행이 내년도 상반기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개개인별 대출을 할 수 있는 총량은 제한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별로의 부채를 총합을 이제 정해서 이제 구성을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대출이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주택에 대한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될 것 같고요. 자, 코로나 팬데믹 현상도 지금 현재 경기가 계속 위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과 또는 뭐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점이죠. 지금 현재 현금 유동성의 변화 어떻게 진행이 되나.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양적 완화의 그런 정책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금의 그런 회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양적 완화뿐만이 아니라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의 현금 유동성은 또 계속 풀릴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토지 보상이 또 3기 신도시 시작을 비롯해서 뭐 45조 원 정도가 또 풀릴 예정이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많아질 수 있는 또 없는 사람들은 계속 힘들어질 수 있는 양극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쟁점적으로 2022년 이슈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입주 물량 34% 지금 현재 내년도 감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2만여 가구 정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뭐 2023년에는 1만 3천여 가구라고 하니까 계속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신규 아파트 입주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 물량도 줄어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물량의 감소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주택담보대출이 DSR 2단계로 인해서 규제를 받는 반면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매수세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주택시장에서 매수가 횡보를 이루는 시기에는 전세 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전세를 활용하고자 하는 세대들을 가구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전세의 수요 증가
가격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나 2022년 8월 이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되는 가구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세 대비 40% 이상의 떨어져 있는 전세 가격의 그런 갱신을 보셨던 가구들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는 지금 현재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전세 가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뭐 상승이라든가 이런 임대차 갱신,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세대들의 그런 혼란들이 계속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부세라든가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매도하는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주택을 먼저 보유세의 부담으로 매도하느냐, 인기가 없는 지역, 핵심 지역이 아닌 지역을 매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양극화 현상이 시장에도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에 대한 기대감 말씀드린 대로 핵심 입지는 견고할 것이다. 그리고 대출 규제, 금리 규제로 인한 집값의 하락들은 실질적으로 대출을 활용하지 않는 15억 초과 주택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6억 원 이하라든가 저가 주택들 대출을 활용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주택들에 대한 거래량 증가 현상들, 그리고 전세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매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이나 양극화 현상을 가장 대표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